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서 콜럼버스 기념탑이 있는 바닷가 쪽으로 이어진 인도를 람블라스 거리라고 합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수산물 시장 보케리아, 중세 시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고딕 지구와 바르셀로나 대성당까지 볼거리가 풍성한 바르셀로나 구시가 산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산책은 네타 해변에 위치한 그랜드 마리나 호텔 앞에서 시작합니다. 해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이 열려 조잡하고 오래된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벼룩시장을 좋아하지만 선뜻 손이 가거나 마음이 끌리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의 남쪽 끝에는 높이가 60m나 되는 높은 탑이 서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콜럼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이름은 콜럼버스 기념탑. 1888년 바르셀로나 세계 엑스포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산책을 시작해서 카탈루냐 광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람블라스 거리는 우리나라 명동처럼 바르셀로나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입니다. 이른 시간이라 영업 준비 중인 노천 카페도 많고 사람도 많지 않아 거리는 온통 햇살로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인들도 영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한 거리의 화가들은 벌써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람블라스에 온 여행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보케리아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서유럽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시장으로 하루 방문객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도시 여행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같을 것 같지만 도시마다 느낌이 모두 다릅니다.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색감도 다채롭고 판매하는 물건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속담이 있지만 보케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고기는 물론이고 농수산물로 유명한 시장이라지만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하몽, 올리브, 그리고 각종 향신료와 오일, 와인 등 다양한 것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파에 섞여 눈호강을 즐기며 이리저리 흘러다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보고 있자니 빈손으로 떠나기 아쉬워 체리 한 컵을 들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람블라스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딕 지구의 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비센스. 비센스는 뚜론으로 유명한 전통 과자점입니다. 위치를 살펴보니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고딕 지구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선물할 수 있는 스페인 전통 과자 뚜론. 하지만 종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주워 담다 보니 가방이 묵직해졌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니 바르셀로나에서 마땅히 살 선물이 없다면 추천합니다. 상점을 나와서 자연스럽게 고딕 지구의 골목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중세 말 건물과 거리가 보존되어 있는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골목마다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조화가 다양한 느낌과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비스베 거리, 건물 사이로 주교의 다리라는 이름의 통로가 있고 몇몇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둡고 고풍스럽고 무뚝뚝해 보이기까지 한 고딕 지구. 하지만 관광지답게 알록달록한 상점들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고딕 지구의 중심 바르셀로나 대성당입니다. 바르셀로나 대성당은 1448년에 완성된 오래된 성당입니다. 만든 데만 무려 150년이 걸린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높이가 70m나 되는 고딕 지구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는 다시 람블라스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지나는 사람들의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휴일의 한낮 같은 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지금 생각해보면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여행의 순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여행은 바르셀로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우디. 가우디의 발자취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